성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러닝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써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좀 적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시 물어봐 줄래? 다시 물어볼게요. 시작! 먼저 3D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3D 모델링? 사실 이런 말은 없죠. 이 모델링의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지긴 하는데 어디부터 설명해야지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분야가 있겠죠. 대중적으로 나눠볼게요. 산업 분야라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품 디자인, 시제품을 만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보고 즐기는 거니까. 네, 상품 디자인은 뭐 아이폰이든 아니면은 뭐 테슬라든 다이슨이든 이러한 시제품 제작을 만들 때 쓰는 게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뭐 블렌더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좀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전문은 아니고, 3D 프린터를 하는 사람은 3D 모델링을 기본적으로는 상품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만도 않은 게, 이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뭘 만들어요?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피규어 같은 거 제작을 할 때는 이제 또 3D 프린터를 쓰니까 3D 프린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80% 정도는 산업 디자인 쪽, 내 기준이야. 이쪽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쪽, 이렇게 활용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쓴다. 근데 뭐 배나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데 간 회사에서는 확실히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보다는 좀 더 인정을 해주겠죠. 3D 프린터는 일단 설계 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 치중이 돼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 자체도 사실은 애니메이션 쪽 파트가 아니라 이 산업 디자인 쪽, 이쪽에 좀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 둘 다 가르치긴 하는데 제품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다, 3D 프린터는. 3D 프린터랑 3D 모델링을 이제 과거에 배웠던 사람들이 있고 현재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3D 프린터를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 좀 따져볼게요. 네. 3D 프린터를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독학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없고. 그 당시에는 뭐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언제냐, 그 기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준이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8년 차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8년 전에부터 했다, 1세대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3D 프린터를 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좀 대한민국 이제 본토 출생이면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막 이런 데서 네네. 배웠던 분들이 2013년도 14년도에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2014년도 이후에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배웠던 분들은 저희도 이쪽에 속하는데 독학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도 많지도 않고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남한테 배우려면은 되게 비싸게 돈 주고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구글링 해가지고 영어 해석해서 독학으로 배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과거에는 그냥 독학 거의 원툴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야. 독학 아니면 유학이야. 고수들은 또 숨겨져 있었어, 과거에. 그래서 그러한 고수분들을 찾으러 실제로 우리가 막 저쪽 막 검암 쪽으로 가기도 했었고, 그 당시 지금도 있는데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옛날엔 회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로 되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지금도 활발해요. 여기에서 뭐 자료를 많이 찾고,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이 세 가지 술이었다: 독학, 유학, 오시.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가르치는 그런 뭐 훈련 기관들도 있고, 학원이죠. 학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유튜브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내고 듣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클래스 101 같은데, 네네.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온라인이냐 아니면은 오프라인이냐. 근데 온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독학이냐? 독학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돈을 내고서는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은, 과거에서는 1년 동안 내가 막 공부하고 자료조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를 조금 과장되면 한 2달 정도면은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왔죠. 3D 프린터나 모델링을 배우기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프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미안한 부분인데 청소년 친구들은 장점이 좀 많아요. 오프라인으로 듣기에 아직 좀 어리잖아. 네. 네, 그래서 장비 활용이나 뭐 이런 거 좀 재밌어하고 성인분들은 좀 온라인 쪽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배우냐면 똑같아요. 일단 모델링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후가공 출력이죠. 네, 출력하는 거를 가르쳐서 뭐 한다? 자격증 시험 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와야 되겠죠. 장점은 뭐냐? 장비를 쓰는데 좀 더 많이 이렇게 현실 감각을 좀 길릴 수가 있다. 그게 있어요. 현실 감각을 길릴 수가 있다. 근데 이게 3D 프린터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공예가 아니에요. 자꾸 3D 프린터를 공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예 수업이면 오프라인 수업이 메리트가 많죠. 이렇게 막 다듬고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예를 안 하려고 만든 게 3D 프린터란 말이야.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3D 프린터 보니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 특성상 오프라인에 그렇게 강점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청소년 친구들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만지고 체험을 해보고 막 이런 식의 진로가 있구나 이런 걸 배울 때는 좋은 점이 있겠죠. 단점은 일단은 귀찮습니다, 오기가. 한 가지 더 장점을 꽂자면은 요새는 이제 20개월 쪽으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나? 학원이 별로 없다. 멀리 있거나 맞아요. 주변에 없어가지고 서울이나만. 이런 게 있다. 혹시 원격으로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격으로 배울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돈 안 쓰고 배우는 방법, 그죠? 네. 그리고 돈 쓰고 배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안 쓰고 배우는 방법은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좋냐? 모르겠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유튜브로 하게 되면 열심히 안 해요, 일단. 근데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은 취미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나는 뭐 시간이 넘쳐 흐른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로 뭘 하나 출력을 했어. 잘 안 됐어.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면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 5분 안에 해결이 되잖아요. 오프라인이나 아니면은 가르치는 강사분이 계시거나 모델링이 안 됐어.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유튜브에다가는 물어보려면 댓글로 물어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추천 안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다가 그거에 이제 포기하는 거야. 물어보다 판나. 모델링이나 3D 프린터가 배우는데 이제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진 거지 쉽진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냥 전문가한테 빨리빨리 물어보고 빨리빨리 대답 받는 게 시간을 아끼고 그게 멀리 봤을 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돈을 쓰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또 있죠. 이게 이제 이러닝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싼 편이죠, 그나마. 지금 뭐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우리도 거기에 올려서 막 판매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뭐 K 디지털, KDC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한 달에 2만원인가? 2만원 정도 쓰면은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듣게 되면 좋은 점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목표도 뚜렷해. 자격증이면 자격증, 모델링이면 모델링.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성취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걸 들었다고 해서 성취도가 높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딱 들었을 때 끝 마무리에 뭔가 얻는 게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자격증이면 자격증 딱 뚜렷하게 있어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었을 때 전문가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답을 해줬을 때 유튜브는 내가 약간 좀 부탁을 해야 하잖아.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답을 안 해주면은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닝 시스템으로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라이브. 비용은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갈 수 있죠. 자격증 같은 거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진짜 뚜렷해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뭐 병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별 모양 병뚜껑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좋아요. 전문가가 약간 거의 책임을 져주는 느낌? 얘는 책임을 안 지어주잖아.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줌 서비스나 이런 OBS 이런 프로그램들 잘 돼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원격으로 배울 때는 돈만 있으면 이 방법을 추천을 가장 드리고, 돈이 없더라도 몇만 원 모으셔갖고 이러닝으로라도 듣는 거 하시는 게 좋고, 성인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러닝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써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좀 적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원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뭐 어떻게 배우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똑같아요. 모델링 위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배우고요. 여기까지가 거의 3D 모델링 프린터 쪽에서는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을 안 배워도 돼요. 만약에 이것만 또 배우고 싶으면 우리 찾아와도 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해도 되고. 이걸 떠나서 자격증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저 한 번도 3프린터를 안 써봤는데 원격 수업만 듣고 3프린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원격 수업으로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가공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력해서 택배로 받으시면 돼요. 받으셔가지고 후가공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온라인 원격 수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내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3D 프린터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로 너무 방대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커말이랑 비슷한 느낌?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커말을 딸 때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다 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고요. 일단 따두는. 네,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3D 프린터도 내가 봤을 때는 운용 기능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합격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7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러니까 따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필기든 실기든. 실기는 근데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커말이랑 다르게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따놓게 되면은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자동차 핸들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운용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됩니다. 어디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 안에 무슨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피규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해서 그 캐릭터의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플리케이션 회사, 자동차 회사, 게임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필요하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은 도움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찾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뭐 전 창업을 하고 싶어요.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사 로고라도 3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회사에 있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3D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겠죠? 3D 이미지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3D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랑 3D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아직 뭐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나 20대 초중반 취업 준비생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목업이라고 하죠. 네. 어디까지 완성이 되었는지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신뢰도를 줄 수 있고, 똑같이 뭐 물병을 만드는 회사라도 어떤 회사는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온 거랑 어디 회사는 2D로 그려온 거랑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인테리어, 뭐 건축,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다 쓰는 거죠. 괜히 실기시험이 경기도권까지 포함해서 티켓팅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격증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빨리 따시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전체적인 시간이랑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거 빨리 설명할게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진짜 실무적으로 잘하고 싶다. 3D 프린터를 배워서 창업이나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다. 그럴 거면 최소 6개월은 배우셔야 되고, 비용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내일 배움제 카드를 써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네네. 만약에 난 사비를 쓰겠다, 150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니멈이에요. 근데 내가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저는 스펙으로 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최소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뭐 한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네네. 40에서 50만 원, 시간은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50만 원 써서 5개월 잡았는데 떨어졌다. 이거는 몰라, 우리 학원이 아닌 거겠지. 우리 학원에서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30만 원 이렇게 불렀을 걸 아마? 30만 원에 3개월? 이게 물가가 올랐잖아. 그쵸. 그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